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츠, 존 로스차일드 즈음 국일 증권경제연구소 편엠 진정한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 시장을 보아도 매도 시점을 알 수 없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 한 가지 공식을 적용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자율이 올라가기 전에 팔라 혹은 다음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팔라는 조언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기만 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점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충고 또한 실익이 없는 상투적인 말이 되고 만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매수 시점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매도 시점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어떤 사업이 특정한 방법으로 명백하게 영향을 받는 일부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경제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유가가 하락하면 오일 서비스 회사는 분명히 영향을 받지만 전문 의약품 회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1986년에서 1987년 사이에 나는 제규어, 혼다, 스바루, 볼보 등을 보유하던 외국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팔았다. 달러 약세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 비중이 높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위 380의 회사가 순위 212인 회사보다 기업 내용이 좋고 순위 212인 회사의 기업 내용이 의심스러워지면 나는 10중 8구 순위 212의 회사 주식을 매도한다. 모두들 알다시피 먼저 우리가 주식을 매입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 주식과 작별해야 하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제 주식 유형별로 매도 신호를 살펴보자. 저성장주 매도 시점. 나는 저성장주를 많이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형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내가 매입하는 저성장주는 30에서 50% 상승하면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기본이 악화되면 역시 매도한다. 그 밖에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하락했고 다른 광고 대행사를 하나 더 고용한다. 신제품 개발도 하지 않고 연구 개발비 지출도 삭감한다. 회사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2개의 비관련 기업을 인수한 것은 사업 다각화의 사례로 보인다. 그런데 회사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추가로 인수 대상 기업을 물색 중이라고 발표한다. 회사가 인수에 지나친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대차 대조표는 부채 없이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현금은 없고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로 악화되었다.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는데도 자사주를 매입할 잉여 자금이 없다. 주가가 내려가도 배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큼 높지 않다. 대형 우량주 매도 시점. 나는 대형 우량주끼리 교체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우량주로 단기간에 심로타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가가 이익선 위로 올라가거나 주가 수익 비율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입하라. 아니면 나처럼 다른 대형 우량주를 매입하라. 다른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지난 2년 동안 도입된 신제품들의 실적이 엇갈린다.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다른 신제품들이 출시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같은 업종의 비슷한 회사는 주가 수익 비율이 11에서 12인데 이 회사의 경우는 15이다. 작년에 회사 주식을 매입한 임원이나 관리자가 한 사람도 없다. 회사 이익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부가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침체에 취약하다. 회사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지금은 원가 절감으로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원가를 절감하기 어렵다. 경기 순환주 매도 시점. 매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경기 상승 순환이 끝나기 전이다. 그러나 그 시점을 누가 알겠는가? 심지어 여기에서 말하는 경기 순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분야의 정통한 한 투자자가 회사에 하락 징후가 나타나기 1년 전부터 주식을 매도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경기 순환주로 투자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이상한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경기 순환주는 아주 까다롭다. 주가가 경기 순환주처럼 움직이는 방위 사업에서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이익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50%나 하락한 적이 있다. 경기 순환을 멀리 내다보는 투자자가 사람들이 매도 행렬에 몰려들기 전에 일찌감치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경기 순환의 막바지 시점이 아니라면 매도의 최적 시점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잘못되기 시작할 때다. 원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기존 공장이 전면 가동되고 있는데 회사는 용량 증설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 지난 불황과 호황 사이에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는 이제 최근 호황이 지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매도 신호는 회사가 쌓여가는 재고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가격이 하락하고 이익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나는 항상 재고 증가에 관심을 쏟는다. 주차장에까지 재고가 가득 쌓여 있다면 분명히 경기 순환주를 매도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사실은 조금 늦었을지도 모른다. 상품 가격 하락 역시 매도 시점의 전조다. 대개 석유와 철강 등의 가격은 이익의 문제가 드러나기 몇 달 전에 하락한다. 또 다른 유용한 신호는 상품의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내려가는 것이다. 애초에 경기 순환주의 매입 시점을 파악할 정도로 강점이 있는 투자자라면 가격 변화도 알아챌 것이다. 기업 간의 경쟁 역시 경기 순환주에 미치는 나쁜 신호다. 새로 진입한 기업은 가격을 인하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모두 가격을 인하해야 하므로 제조업체들은 모두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외의 다른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조건이 12개월 후 만료되는데 노조 대표들이 지난 협약에서 포기했던 임금과 복지 혜택을 완전히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한다.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회사가 낡은 공장을 적은 비용으로 현대화하는 대신 번듯한 새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 예산을 2배로 늘렸다. 회사는 원가 절감에 노력했지만 여전히 해외 제조업체와 경쟁하기 어렵다. 고성장주 매도 시점. 투자자가 지켜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고속성장의 두 번째 단계가 언제 끝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경기가 상승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지는 경기 순환주와 달리 고성장주는 대개 주가 수익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그 밖에 다른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지난 분기에 동일 점포 매출이 3% 감소했다. 신규 매장의 실적이 실망스럽다. 고위 임원 2사람과 핵심 직원 여럿이 경쟁 회사로 옮겨간다. 회사가 최근 2주 동안 12개 도시에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과장된 스토리를 내세우면서 건망 번드르르한 쇼를 하고 돌아왔다. 다음 2년의 이익 성장률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예측조차
15에서 20%인데도 주식이 주가 수익 비율 30에 거래되고 있다. 회생주 매도 시점. 회생주 매도에 있어서 최적의 시점은 회사가 회생한 다음이다. 이 시점에는 모든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게 되고 회사는 고성장주의든 경기순환주의든 와해되기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다. 주주들은 다시 주식을 보유해도 거북해하지 않는다. 회생주가 회생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이 주식을 다시 분류해야 한다. 다른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5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던 부채가 지난 분기 보고서에 2,500만 달러 증가로 나왔다. 재고가 매출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익 전망에 비해 주가 수익 비율이 부풀려졌다. 회사의 핵심 사업부에서 제품의 50%를 단일 고객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고객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자산주 매도 시점. 이제는 숨은 자산이 발견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녀가 손자를 안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전에는 숨은 자산주를 평생 보유해도 주식이 한 푼도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저평가된 자산을 샅샅이 찾아 돌아다니는 돈 많은 거물들 덕분에 주주 가치가 훨씬 빨리 올라간다. 자산주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주식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10% 할인되어 거래되는데도 경영진은 사업 다각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10% 발행한다고 발표한다. 2천만 달러에 팔린다고 기대했던 사업부가 실제로는 1,200만 달러에 팔린다.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회사의 2월 별송금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 5년 전에 25%였던 기관 투자자 보유 비중이 지금은 60%로 높아졌다. 이 책의 3부에서는 투자의 장기적 관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책이 될 것 같아요. 영상 설명란에 제가 목차를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독백이었습니다.